1998년 독일의 한 TV 토크쇼. 92살의 노인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요즘 온 국민이 돈을 쏟아붓는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은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방청객에서 폭소가 터졌죠. 한물간 노인의 망언. 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년 뒤 그 시장의 지수는 8,500에서 800이 됩니다. 10분의 1토막. 그날 웃었던 사람들의 계좌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노인 69년 전 1929년 대공황 때도 홀로 시장의 반대편에 서서 맞췄던 사람입니다. 이 노인의 눈에는 대체 뭐가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화의 대저택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바로 우리 계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 6월 22일 코스피가 9114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죠. 뉴스마다 축포가 터졌고 다들 그랬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심상치 않다. 1만도 시간 문제다. 그런데 딱 3주 뒤인 7월 13일 월요일 시장이 하루에 9% 가까이 무너집니다. 거래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지수는 6,800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7,000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 1만을 바라보다 6,000대까지 폭락하니까요. 정말 온갖 커뮤니티의 탈출이 답이다. 이제 끝났다는 글이 쏟아졌죠. 사상 최고가의 환호에서 계좌를 못 열어보는 공포까지 딱 3주 걸렸습니다. 그 월요일에 손 떨렸던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조용히 증권사 어플 지우고 싶어진 분도 계셨을 테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트로의 그 노인은 이런 장면만 70년 넘게 본 사람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에서 태어나 파리, 뉴욕, 미넨의 시장에서 70년 넘게 산 사람이고요. 독일에서는 TV만 틀면 나오는 국민 스타였고 유럽에서는 지금도 증권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평생 경제지에 쓴 칼럼만 414편, 책은 13권, 8개 언어로 300만 부가 팔렸어요. 90이 넘어서도 방송과 대학 강연을 오가며 농담을 던지던 말 그대로 주식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오늘 책은 그가 43살에 마지막으로 탈고한 책입니다. 70년 투자 인생 전부를 눌러 담은 말 그대로 마스터피스였고요. 우리나라에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죠. 본인이 한 말은 아니고 한국어판에 붙은 제목인데요. 사실 책 전체를 이만큼 정확히 요약한 한 줄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 책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폭락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손이 다릅니다. 떨리는 손과 단단한 손. 바보보다 주식이 많은가, 주식보다 바보가 많은가. 시간을 한참 되감아서 1924년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18살의 코스톨라니는 주식의 주자에도 관심이 없던 청년이었어요. 꿈이 미술평론가였거든요. 철학과 예술사에 빠져 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파리에서 증권 중개인을 하던 지인 아드리엥 페르켈에게 아들을 맡겨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대 입시 준비하던 아들을 아버지가 여의도 증권가에 밀어넣은 거죠. 미술관에 있어야 할 청년이 고함과 숫자가 날아다니는 객장 한복판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참 얄궂게도 이 강제 전학이 유럽 시장의 전설 하나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18살에게 첫날 어느 늙은 투자자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단 하나에 달려있다지. 시장에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바보가 주식보다 많은지. 네,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코스톨라니는 훗날 이 한 문장이 자기가 배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70년을 궁리해도 결국 이 문장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런 얘긴데요. 주가는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다.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으면 오르고 반대면 떨어지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명절 기차표 생각해보세요. 기차표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타려는 사람이 좌석보다 많아지는 순간 안표값이 3배가 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실적, 기술력, 미래가치,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내일의 가격을 만드는 건 지금 사겠다고 줄 선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 회사가 좋은가가 아니라 이 주식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가입니다. 그날부터 코스톨라니는 평생 무엇을 사느냐만큼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를 봤어요. 좋은 회사 주식을 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느냐? 아직 팔 사람이 다 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무할 만큼 단순한 답이 여기서 나와요. 반대로 내가 판 주식만 귀신같이 오르는 것도 살 사람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오늘 나올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됩니다. 폭락장은 돈을 없애지 않는다. 옮길 뿐이다. 코스톨라니는 시장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책의 표현으로는 부와 내동파와 토심파. 오늘은 좀 더 피부에 닿게 부르겠습니다. 떨리는 손, 그리고 단단한 손. 떨리는 손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빚으로 사고, 소문으로 사고, 조급하게 판다. 옆자리 동료가 이걸로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 다음날 아침에 삽니다. 그러다 계좌가 온통 마이너스로 물들면 밤잠 설치다가 하필 바닥에서 던지죠. 밤에는 미국 시장을 새로 고침하고 아침엔 시황 방송을 틀어놓고 출근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좌는 안 늘어요. 제일 부지런한데 제일 많이 잃는 손. 코스톨라니가 평생 아까워한 게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반대로 단단한 손에는 갖춰야 할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해요. 첫째, 돈. 둘째, 생각. 셋째, 인내. 여기서 돈은 액수가 아니에요. 빚지지 않은 여유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온 돈과 3년은 안 써도 되는 돈은 완전히 다른 돈이라는 거죠. 생각은 남의 전망이 아니라 나만의 논리. 인내는 시세가 내 논리를 비웃어도 버텨내는 힘이고요. 코스톨라니는 여기에 약간의 행운까지 넷을 꼽기도 했습니다. 다만 행운은 부르는 게 아니라 버티는 손에 어쩌다 내려앉는 것이라고 봤고요. 다만 앞에 셋 중 하나라도 비면 그 손은 반드시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코스톨라니가 얄미울 만큼 정확한 농담을 하나 남겼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투기를 할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투기를 해야만 한다. 웃자고 한 말인데 웃고 나면 뜨끔합니다. 빚을 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 번째 계급, 즉 투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의 의지, 절제력, 정신력 이런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시장은 떨리는 손의 돈을 단단한 손으로 옮기는 장소다. 폭락장에서 돈은 증발하는 게 아니라 이동합니다. 떨리는 손이 공포에 던진 주식을 단단한 손이 조용히 주워 담는 방식으로요. 실제로 단단한 손은 폭락한 날 저녁에 오히려 사고 싶은 종목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고요. 7월 13일 코스피 그 월요일에도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습니다. 그날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손이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를 떠올려 보세요. 코스피가 1400대까지 밀렸을 때 무서워서 던진 손이 있었고 조용히 받아간 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뒤 이 두 손의 계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시장이 사실에 반응하는 건 겨우 10%뿐이라고 잘라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쉽니다. 그러니 폭락장에서 진짜 봐야 할 건 기업 뉴스가 아니라요. 지금 이 주식을 쥔 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라는 거죠. 달걀 하나면 내 계좌에 계절이 보인다. 자, 그러면 단단한 손은 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까요? 코스톨라니는 복잡한 차트 대신 달걀 하나를 그렸습니다. 달걀 맨 아래가 바닥, 맨 위가 꼭대기. 시장은 이 달걀의 가장자리를 따라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숫자 말고 국면마다의 풍경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닥 근처의 풍경은 이래요. 뉴스에 주식의 주자도 안 나오고 모임에서 주식 얘기를 꺼내면 다들 고개를 젓죠. 계좌 앱을 지웠다는 친구, 다시는 주식 안 한다는 동료. 2020년 3월이 정확히 그런 풍경이었고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단단한 손들이 조용히 사 모읍니다. 왜냐? 팔 사람이 이미 다 팔고 나간 시장이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전부 단단한 손으로 넘어간 시장은 이제 작은 호재에도 튀어오릅니다. 달걀의 중간쯤으로 온 거죠. 달걀의 중간쯤 오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시세와 실체가 나란히 가요. 여기까진 건강한 구간이죠. 문제는 꼭대기 근처입니다. 택시를 타도 주식 얘기, 모임에 나가도 종목 추천, 그리고 사상 최고가 경신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주식 얘기가 한 번도 없던 가족 단톡방에 종목 링크가 올라오면 그게 그 신호라는 거죠. 코스톨라니 기준으로요. 사상 최고가라는 말이 일상이 된 시점, 이때가 달걀의 꼭대기 근처입니다. 시세가 실체를 한참 앞질러 달리는 과장의 국면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이 전부 떨리는 손에 넘어간 시장은 작은 악재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죠. 이 달걀이 무서운 건요. 우리 감정이 정확히 거꾸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제일 사고 싶어지게 되는 자리가 꼭대기 근처고 제일 던지고 싶어지는 자리가 바닥 근처거든요. 그리고 이 달걀에서 제일 반직관적인 대목이 여기입니다. 최고의 매수 기회는 군중의 공포가 최악인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다들 주식은 끝났다며 계좌를 닫는 그 바닥이 단단한 손에게는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달걀은 알람 시계가 아니라 계절 달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짜가 아니라 계절만 알려주는 물건인 겁니다. 코스톨라니는 특정 시점을 콕 찍어주는 예언가들을 책에서 제일 경멸했죠. 그런데 이 세계에는 정말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반대조차도. 이 말이 눈앞에서 증명된 게 1991년 걸프전이에요.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세계 증시가 몇 달을 떨었거든요. 그런데 1월 17일 새벽, 진짜로 미사일이 날아가기 시작하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시장은 축제를 벌였어요. 몇 달 동안 전쟁 나면 끝장이라며 팔던 사람들이 정작 전쟁이 나자 다들 사들이기 시작했죠. 두려워하던 일이 눈앞에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 시장은 이미 그 다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를 먹고 산다. 그래서 소문에 움직이고 뉴스에는 거꾸로 간다. 최악의 공포가 확정되는 날이 오히려 바닥이 되는 이유, 이제 보이시죠? 주가는 산책 나온 개다. 주인을 이기는 개는 없다. 그래도 무섭잖아요. 내 주식이 반토막인데 국면이니 풍경이니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코스톨라니가 남긴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개는 얌전히 걷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보다 앞서 달려나갔다가 냄새 맡느라 한참 뒤처졌다가 또 다시 뛰어오죠. 그렇게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도 집에 도착하는 순간 개는 결국 주인 옆에 있습니다. 주인이 경제고 개가 주가예요. 산책 코스가 오르막이면 개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함께 올라가 있는 거고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미쳐 날뛰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경제라는 주인 곁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처방이 나와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자라.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개 지그재그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무 주식에나 통하는 마법도 아니고요. 주인인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부터 확실히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던 건 주인이 아니라 날뛰는 개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코스톨라니의 답이 좀 아픕니다. 증시에서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다. 5 빼기 1이다. 옳은 판단을 해도 결과는 곧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한번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구간을 지나고 나서 옵니다. 5까지 부풀었다가 1을 토해내는 그 구간을 못 버티고 사람들은 4를 눈앞에 두고 내려요. 그 마지막 1을 버티는 힘이 아까 그 세 번째 조건, 인내입니다. 수익은 고통의 대가다. 먼저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돈이 온다. 네, 그러고 보니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한 달을 참아도 저울이 꿈쩍 않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줄을 넘겨야 훅 빠지잖아요. 부업도 비슷해요.
블로그 6달은 조회수가 바닥을 기다가 그만둘까 싶은 달을 넘기면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시장의 고통 구간도 똑같이 생겼다는 걸 이 노인은 70년 내내 몸으로 확인한 겁니다. 49%는 잃었다. 그런데 부자로 남았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노인이 무슨 백전백승 도사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코스톨라니가 말년에 자기 성적표를 직접 공개했다고 하죠. 내 투자의 49%는 잃었다. 51%로 이겼을 뿐이다. 그리고 그 2%의 차이로 평생 잘 먹고 살았다. 네,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성적표거든요. 1929년 23살의 코스톨라니는 대공황을 정면으로 마쳤습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외칠 때 혼자 하락 쪽에 섰고 시장이 무너진 며칠 사이에 큰 부자가 됐어요. 남들이 전 재산을 잃던 바로 그 며칠 사이에 말이죠. 23살 때 처음 한 겁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미쳐 있을 때 반대편에 서는 것. 그런데 딱 2년 뒤인 1931년 이번에도 하락에 걸었는데 미국이 유럽의 빚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이 튀어오릅니다. 그 반등이 청년의 계좌를 그대로 털어갔어요. 대공황을 마친 천재가 2년 만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추락이 평생 2번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40년에는 돈이 아니라 목숨이 문제였는데요. 나치가 파리로 밀려들자 유대계였던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스페인을 거쳐 배를 타고 뉴욕까지 달아납니다. 34살, 계좌가 아니라 인생이 통째로 리셋된 거죠. 그는 뉴욕에서 금융회사를 이끌며 맨손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빈손이 되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걸 2번의 무일푼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부터 제 스스로에게 해줬던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없을 뿐이다. 천하의 코스톨라니가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되뇌었던 그 말이 생각난 겁니다. 온 나라가 비웃은 노인의 마지막 예언. 전쟁이 끝나고 그는 폐허가 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종이 쪼가리를 사모하여 패전국 독일의 옛날 빈 문서 채권이었습니다. 독일이 그걸 갚을 거라 믿는 사람이 없어서 값은 완전히 헐값이었죠. 그런데 몇 년 뒤 서독이 우리는 갚는다고 선언하면서 이 종이, 그러니까 서독의 국채는 140배까지 뛰었다고 하죠. 그런데 코스톨라니의 더 대단한 일화는요. 훨씬 더 지독하다고 여겨졌던 러시아 차르 시절의 채권이에요. 혁명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빈 문서를 액면가의 고작 몇 %에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러시아가 그 옛날 빚을 인정하는 합의에 서명해요. 코스톨라니에게 돌아온 수익은 60배. 네, 여러분. 단단한 손이 뭔지 정말 제대로 숫자로 증명해버린 거죠. 말년에 그는 파리 샹젤리제의 오래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주식시장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98년 인트로의 그 스튜디오입니다. 온 나라가 주식시장에 열광할 때 92살 노인 혼자 사기라고 말했고 온 나라가 그를 비웃었어요. 그는 현장에서 반박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 본인 인생 마지막 책의 원고를 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는 조롱에 대한 그 나름의 대답이었겠죠. 그리고 1년 뒤 1999년 원고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톨라니는 파리에서 눈을 감습니다. 93이었어요. 최근 이듬해 세상에 나와 독일 서점 1위에 올랐고요. 그가 사기라고 불렀던 시장은 2년 뒤 8,500에서 800으로 무너지며 노인의 마지막 예언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책이 1위에 오르는 장면도 보지 못했죠. 눈을 감기 얼마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주식은 어느 손에 있는가? 이제 우리 계좌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진짜 이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계좌를 열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목명 옆에다 한 단어씩만 적어보는 거예요. 이 주식은 지금 떨리는 손에 들려 있는가? 단단한 손에 들려 있는가? 그리고 한 줄 더. 이 주식에 들어간 돈이 몇 년 물려 있어도 내 생활이 안 무너지는 여윳돈인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은 더 간단합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 그 돈에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적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1분이 다음날 폭락할 때 내 미래의 자산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한 줄 적어보는 게 왜 돈이 되느냐? 시장은 지난 100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떨리는 손에 돈을 단단한 손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1929년에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2026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폭락 때 팔아버리지 않은 그 계좌만이 그 다음 상승의 복리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코스피가 1400에서 9000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 복리는 버틴 계좌에만 쌓였잖아요. 다음 폭락 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폭락하는 그날이 아니라 한 줄씩 적어본 오늘 밤에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빚 없는 여윳돈, 나만의 논리 한 줄, 그리고 버티는 시간. 세 가지 전부 분명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같은 사람의 같은 손이 이제 단단한 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폭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폭락 앞에서 떨리는 내 마음이 내 손이 두려운 것뿐이라는 것. 코스톨라니가 93해를 눌러 담은 마지막 책 속 한마디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와이대저택이었습니다.